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세포 생물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포 생물학 강의를 여러분에게 드리기에 앞서서 이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강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포생물학 강의를 진행하게 될, 여기 이름이 써 있네요. 예, 그래서 이름을 말하기가 좀 멋쩍네요. 이름이 써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리고요. 강의 내용도 가급적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설명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강의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생물학이다. 예, 뭐 이름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한 이유는 전체적인, 즉 생명현상과 관련되는 모든 현상을 공부하는 것이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생물학이 잡학이죠. 예,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학에. 여러분이 아는 뭐 분자생물학도 뒤편에 우리가 유전정보 관련해서 또 나오고요. 또 세포의 대사 관련한 또 이렇게 생화학적인 면, 이 대사적인 면도 또 나오게 됩니다. 또 간단하게 우리가 이 생명체를 분류하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생물학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파트로 공부했던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바로 이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학년 때, 여러분이 대부분 1학년 때 그 기초과정에서 공부했던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세포라는 부분을 하나 뚝 띄어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야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는 거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단위입니다. 그것이 세포지 않습니까? 세포.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보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보면 이 레고 갖고 블록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 봤을 거예요. 레고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레고의 블록 단위, 조립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따라서 그 세포, 그 레고의 블록 단위에 관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이 세포 생물학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포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이냐. 네. 세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 관련된 뭐 세포의 분류, 세포의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처음 사귈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처음에 성격이 어떨까? 그 사람이 처음에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는 어떤 때 기분이 좋더라.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좋아하더라. 어떤 음식은 싫어하더라. 영화 보는 걸 좋아하더라. 운동 보는 걸, 뭔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합니다. 이 생리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바로 대사작용. 우리가 하나의 뚝 띄어내서 바로 보다 정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이었어요. 그래서 생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이 세포생물학을 하나에 받쳐주는 하나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특징, 이런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대사작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세포생물학에서는 어떻게 번식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니까 번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자생물학입니다. 또한 분자생물학을 이루는 하나의 파트가 세포생물학이다. 그리고 당연히 기초적으로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1학년 때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언뜻 제가 눈에 보이니까 골지체, 소포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소포낭이라고 하죠. 낭. 그 다음에 뭐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핵막,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세포 소기관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분비물을 내보낼 것인지
또 그런 물론 아주 좋은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극한 환경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는 것이 세포 생물학이 되겠습니다. 세포 주기, 세포의 분열과 죽음. 이것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자생물학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들. 분자생물학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할 내용들이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내용. 이런 세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세포에 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공부하는 분야가 세포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포 생물학을 공부를 잘해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화학, 분자 생물학, 면역학 이런 거 공부할 때 대단히 쉽게 다른 친구들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분야가 세포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포 생물학이 다루는 생물은 다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잖아요. 세포의 종류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으로도 벌써 원핵세포, 진핵세포, 그죠?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핵세포라고 해도 동물세포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고 그죠? 곰팡이도 있고 이렇게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이 세포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분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원핵세포, 진핵세포, 동물세포, 식물세포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해서 그 각각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 생물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세포 생물학 수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원생동물과 같은 단세포,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곰팡이와 같은 다세포 생물까지 다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세포 생물학이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세포를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세포 생물학은요, 세포와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작동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동하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무엇을 있어야 되죠? 일단 영양분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음식물을 받아들여야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인 음식물을 갖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잠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바로 ATP가 되겠고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 영양분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가 쓰고 남은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과. 그래서 작동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보는 것이 세포 생물학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를 세포를 기능하도록 하는, 즉 세포를 움직이도록 하는 세포 내부의 과정, 세포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어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포 내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와 저 세포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진행이 되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조절을 받는지, 그것은 세포 내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기능을 발휘하고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항상 어떻게 조절을 받느냐 이거죠. 조절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나 이제 더 먹으면 탈날 것 같아. 이것이 일종의 조절 단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세부적인 조절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세포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자 생물학이 주로 생명의 분자,
핵산과 단백질 쪽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바로 핵산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 정보의 저장과 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면 세포 생물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생존과 번식, 정상적인 세포 기능 수행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가 세포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포 생물학의 연구 분야는 바로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면역학까지 아우르게 되는 매우 기초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포 생물학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이 대사거든요. 대사. 일단 먹었으면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사람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조절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도 기본이고, 이 기능이 어떤 원인으로 교란이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사 조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절이 실패하는지, 조절이 실패되면 바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포생물학과 생화학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질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질병을 막는다는 것은 다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응용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세포생물학을 진행할 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거. 예.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예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드리겠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포생물학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될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포생물학 수업을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좋은 경험과 또 여러분의 그 실력 향상 또 학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포생물학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